오직 둘뿐인 그대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이철우 편 시작합니다. 그리움 두고서 네, 이거야? 오직 하나가 아니라 둘. 우리나라에 딱 2명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 경북도지사 이철우 편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거 아직 임기가 1년이 안 됐는데 네. 예, 천집장께서 제가 줄여서 천집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어. 예, 천집장께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이나 언론사마다 네. 1주년 뭐 기념 인터뷰, 뭐 네네.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뉴스 밑장이 제일 먼저 해보자.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밑장을 빼보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평가를 당사자한테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를 찾아가거나 시장 네. 찾아가는데 네. 우린 그렇진 않지. 우리는 뒷담화로. 그렇죠. 예, 1주년도 아니고 11개월. 네, 11개월 만에 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네. 이철우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북도지사 평가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천한 능력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평가를 아주 잘해줄 수 있는 스페셜 게스트. 네, 제1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세요? 네. 이게 참고로 제1야당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도에서는 도에서는 그렇군요. 야당이죠. 지방자치적 관점에서는 네. 이 경상북도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이 제1야당이죠. 네. 이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네 방금 목소리로 살짝 선을 보이셨는데 네. 이 무릎팍도사의 유세윤이 있다면 네. 네, 뉴스 밑장에는 천집장이 계시죠. 출연하실 분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966년생 이하여대 졸업. 1987년도에 이하여대 총학생회장 지냈고 요 이때 나온 부분이 여자. 요 부분이 힐러리 클린턴과 비슷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보다 1968년에 학생 운동이 들끓어오르던 1968년에 웰슬리 대학교 그렇죠.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임미애 의원을 한국의 힐러리 클린턴하고 비슷한데 좀 그러면- 다른 길을 갔다. 많이 다른 길을 갔다. 그러면 아직 이렇게 소개도 덜 표현했어요. 끝났는데 벌써 이름을 남편이- 이야기했어. 남편이 이번에 이 김영근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많이 다른 길을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그리고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으로 귀농을 해서 그렇지. 이게 네. 힐러리가 이게 못한 거지. 힐러리가 네, 못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한 사람은 전국에 한 명밖에 없다. 전 세계에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다. 네. 누구 중에? 정치인들 중에 아,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네네. 귀농을 해서 소를 키우고 사과 소를 농사를 키우고. 네. 짓는 이런 정치인은 없다. 네, 1996년에는 농사가 잘 안 됐는지 네. 의성에 서울학원이라는 학원을 열어서 어허.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람 농사. 네, 사람 농사를 짓겠다. 네. 그리고 2006년에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 군의원이 됩니다. 오. 네. 그리고 의성 군의원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 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으로서 경북에서는 유일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당시 선거에서 1위로 당선이 됐거든요. 2010년에. 예, 2010년 선거에서. 그래서 의성 군의원을 2번 지내고 네. 의성 군수를 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를 안 했어요. 2014년. 네, 2014년에 네. 출마를 하지 않고 다시 소를 키우다가 아하. 네, 2015년에 당에서 잠시 나가 있던 사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네. 그 혁신위원회, 그렇죠. 네, 혁신위원 겸 대변인으로 네. 활동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드디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네. 경북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34.93%로 이 의성 지역 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임미애 경북 도의원 그리고 민주당 제1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히 그냥 털린 네.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제가 이런 뒷조사 전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삭삭치 조사를 하면은 이게 되나요 이게? 근데 샅샅이 조사했다고 싶은 것은 학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나머지 다 사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은 검색하면? 제가 네. 처음에 선거 나설 때 네네. 명함에 써 있었어요. 네. 원장 이렇게. 근데 뭐 임 의원님 조금 이렇게 정치 좀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네네. 뭐 학생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뭐 워낙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임미애 의원과
이철우 지사가 경북이라는 이 공간에서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 지난 1년간의 그 외나무다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다. 이렇게 임미애 의원 모셔놓고 네. 임미애 의원의 이 도정 1년 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철우 지사의 평가. 네. 이것도 웃기네요. 저희는 게스트가 자기 자랑을 하게 놔두지 그러게.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게. 그러니까. 뭐 억울하시면 그래서 지사를 안 부르신 거구나. 아 지사를 안 부른 게 아니고 네. 못 부른 겁니다. 아니야 이철우 부른 지사도 걸로. 섭외를 하죠. 아 섭외를 할까요? 네, 섭외를 해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도정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네, 억울한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고 나중에 네. 네, 오늘은 임미애 의원님 모시고 이철우 지사의 지난 1년 도정에 대해서 좀 근데 평가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도정 평가 그러니까 이 지사의 도정 평가보다 먼저 도의원 초선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임 의원님의 좀 1년간의 도의회 경북 도의회 좀 총평을 그리고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의회 의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선출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원으로서 의회라는 제도를 가장 민주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도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역할, 네. 민주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도의회 60명의 도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이 9명이에요. 지금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죠? 9명이 민주당. 그다음에 8명이 무소속, 1명이 바른미래당. 네. 그래서 무소속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경우회라고 네. 그 교섭단체를 단체를 경우회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우에는 그거 경찰들이 만드는 건데. 의회인가? 경북 의정동의회인가? 의정동의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의정동호회는 전직들이 보통 만드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정확히 우리 경우회예요? 네. 경우에 그 경찰 퇴직 경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퇴직 경찰들의 모임도 경우회입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경우가 없네. 경우가 없어. 아니 그래서 네. 저희가 세 개 단체가 교섭단체를 네. 구성해서 몇 석 이상이면 교섭단체인가요? 10분의 1. 10분의 1. 네. 그럼 6석.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도정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게 아직은 네. 많은 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장이 개회사를 하거나 폐회사를 하거나 인사말을 할 때 늘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뭐 TK 패싱이라든가 뭐 이런 네. 용어들이 이 의장의 그 발언석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네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들을 저희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한 11개월 동안 계속 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 아, 물론 개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의 입을 그렇죠. 통해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의장이 특정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60명 의원들 모든 뭐 민주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무소속 의원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 지난 11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경북도의회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 당사가 아니게 되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 하나 봐요. 이제 그 저희 그 의장 민주당 있는 줄 모르고. 네, 저희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예를 들면 특위 구성할 때 민주당 몫으로 의원이 들어가는 문제도 그건 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들이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서 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지는 의장 주도로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차원에서 니네한테도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줘 이런 식의 태도가 네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강하게 항의를 하죠.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이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우리 의장이 미안하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의장이요? 의장이. 왜냐하면 의장이 초선이세요? 아니죠. 의장은 사선인데 사선. 예. 한 번도 교섭단체가 그런 경험이. 구성이 되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뭐 이게 의회 운영 전반에 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네. 절차를 거쳐본 적이 없어서 그런 교섭단체를 통한 의회 운영이라는 게 경험이 없어서 네. 간혹 실수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의도가 되었다거나 악의적인 뭐 이렇게 이 어떤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또 그렇게 얘기를 뭐 사과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잘 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보셨죠? 뭐 네. 그렇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예, 의원들 방에 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없었죠. 아직까지. 네. 약간 의외인데 아니 저는 제 방에 예. 안 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인미의 패싱을 인미의 패싱. 아니 네. 와본 적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저희가 만나는 네. 건 본회의장에서만 만나니까. 의회 개원식 이런 거 할 때는 오시지 않나요? 도지사가? 네, 오시죠.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 의원들 방을 네. 다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의원이 많아서 그렇구나. 저는 네. 이제 기초의회 경험이 있으니까 구미시의회가 이제 23명이면은 뭐 그때 당시 시장이 의회 열리는 날 와서 한 번쯤 이렇게 의원 방에 한번 돕니다. 뭐 그런 거 정도 있었죠. 돌면서 뭐 빵이라도 좀 주고 빵을 주는 게 아니고 우유라도 의원 책상에 있는 사탕을 자기가 먹습니다. 자기가 가져가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이철우 지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좀 소탈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전체적인 네. 평가들이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권위적이거나 네. 좀 그런 게 아니고 좀 소탈하고 네네. 사람들하고 격의 없이 지내는 네. 경향이 있어서 그 일반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뭐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그러니까 김관영 사실 이렇게 경북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경상북도 네. 이 자치단체장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몇 명 없어요. 7기째잖아요. 이번이 세 명째입니다. 세 명째입니다. 네. 한 명이 3번씩 하는 바람에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전에 그 두 분이 또 다들 관료 출신의 네. 정통 또 관료 출신이었죠. 물론 이제 이철우 지사도 양기부 이 국정원, 국정원 도사였으니까 그것도 관료면 관료죠.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행시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이철우 지사 정치인 출신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한 발 앞서간 또 나아간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전에 확실히 좀 지사와 지금 이 지사의 차이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스킨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탈하게 보이고 조금 더 이게 직접적으로 이 도민들 만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또 뭐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격의 없이 만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은 이철우 지사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다른 곳에서 인터뷰한 걸 한번 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이 네네. 그 제자였다 그래요. 이미자 맞아요. 의원이 맞아요. 예, 네. 상주 출신이고 네. 초임으로 상주에 부임해 상주의 어느 학교에 화령중학교. 총각 선생님이. 네, 그렇죠. 그 수학 선생님이었고. 예. 근데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면 그 학생 이름이 이자면 좀 친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원 뭐 이 안기부 국정원 그렇죠. 이 출신들이 대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실히 이 약간 공포 이미지인데. 아닙니다. 이 스파이들이 압력했던.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고 저는 확실히 이전에 김관영 지사보다는 이철우 지사가 좀 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권위가 좀 내려온 듯한. 이거는 아니 사실 뭐 시대가 변한 김관용 것도 지사도 있지만, 굉장히 스킨십이 좋은 편이죠. 사람이었죠. 네, 좋은 편이죠.
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아니, 근데 그런 김관영 평이 지사는 네. 스킨십은 굉장히 뛰어나기는 했지만 네네. 실제로 이렇게 약간 의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하. 약간의 그 제왕적인 느낌이 네네. 있었어요. 네. 의전 왕이었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철우 지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이철우 지사를 줄여서 이지사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작년에 박정희 탄신제였나요? 네. 거기서 어떤 사람 태극기 부대 쪽 사람이 이철우 지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욕을 좀 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탄핵에 찬성한 네. 사람. 네. 난 마치 그러면서- 이재명을 보는 것 같았어. 호통치고 그 자리에서 호통치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네. 이철우 지사가 눈물을 또 흘렸죠. 그랬죠. 왜? 네. 그 자기가 억울해서? 그 억울해서라기보다는 준비를 네. 한 것 같았어요. 이 박정희 탄신제 전 대통령에 자체에 대해 문제가 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장세룡 구미시장이 그렇죠.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의 짐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네. 굉장히 그 고도의 이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당시 그 현장에서 주민이 항의를 했던 거는 니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하고 결국은 감옥에 몰아넣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반대하는 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추도사를 읽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결국 아까 천집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이후에 그 박정희의 적자로서의 역할을 네. 감당하겠다라는 네. 그런 그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시고 여길만 백사장의 포항제철을 이곳 구미 낙동강 모래밭에 천남전자공단을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대통령을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좀 일부 민주당에서 반대도 있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전직 대통령을 모시는데 그거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철우 알기로- 지사가 그 임미애 의원을 약간 경계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약간만 경계합니까? 진짜? 네. 약간? 몰라요. 약간 갖도 되나? 아니야, 전혀 네. 그런 거 없을 아니 텐데. 제1야당 원내대표신데 그러니까요. 많이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약간 경계해가지고 안 되는데. 네. 네. 하여튼 한국당 도의원들이 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네. 그 임미애 의원입니다. 그렇겠죠. 그 왜냐하면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의 구성을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아무도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꽤 그러다 있죠. 보니까 기초의원의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네. 기초의원 선거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도의원 선거에 많이 출마했어요. 그런데 당선된 지역들을 보면 구미, 네. 구미 3명 있죠. 네, 구미 3명, 포항, 칠곡. 이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평균 연령이 그렇죠. 낮은 네. 지역에서 당선이 되는데 네. 경북 의성은 경북에서도 평균 연령이 네. 가장 가장 높은 많고.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배출된 네, 민주당 거기서 의원이죠. 배출된 민주당 아니 의원이기 근데 때문에. 천집장님 그 네. 칠곡은요. 네. 김수현 의원님은 단체장 출마를 하셨던 분이 네. 출마를 도의원으로 하신 거고 네. 또 구미의 의원님들 들으면 서운해요. 왜냐하면 구미 의원님들은 원래 그 처음부터 광역의회를 목표로 해서 띄운 분들이 네. 라고 알고 있어서 구미에서 낙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기초의원 시도했다가 안 된 분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도 도의원이 6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민주당, 반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이제 처음에 나가실 때는 그 주변에도 그렇고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치 판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선됐던 그런 경향이 큰데 반해서 임미애 의원은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서 그렇죠. 또 그렇죠. 그 전에 기초의원 공직 경험이 있고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신경이 없을 많이 겁니다. 쓰이죠. 예. 아무도 아니, 그만 내는데 그거 이제 내색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참 그 이철우 지사 얘기를 하자면 그 박정희에 대한 그 흠모 네. 그거는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아. 예, 제 친구가 이철우 지사의 아들입니다. 네, 제가 박정희 문제로 그 친구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포장마차에서 굉장히 좀 세게 싸운 다음에 그 친구가 조금 풀 때 싸우고 나서 야 너 우리 아버지 만나볼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야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뭐 거의 20년 된 일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우리 아버지 국정원에 다닌다. 아, 그렇죠. 예. 그 01학번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2005년도에 예.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그렇죠. 들어간 네.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국정원에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아무래도 학창 시절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을 네. 가까이서 보고 지냈다. 이철우 지사가 1955년생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서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경북대에 입학을 합니다. 네. 네. 수업을 들으러 경북대 사범대 건물에 갔을 텐데 네. 거기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요? 흉상 한번 사고 났었죠. 누가 흉상, 찍어가지고. 네,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네, 저도 네. 나수로 찍은 거기에다가 사람도 있고. 계란을 여러 번 던지기도 있고 나수로 찍은 사람도 있고 네. 그 칼 가지고 긁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국내 대학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영남대도 영남대는 없습니다. 영남대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일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유일합니다.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를 그렇죠. 졸업했는데 네. 이 사범학교의 후신이 경북대 사범대학이다라고 해서 이철우 본인이 후배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다. 예. 그 후 자기가 이 박정희의 후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친박들이나 소위 말하는 대한애국당보다 내가 이 박정희의 정신을 그렇죠. 계승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김관용-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김관용 지사는 초등학교 후배예요. 구미 초등학교 후배. 박정희의 구미 초등학교에도 박정희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정치 여의도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친 홍준표계 이렇게 분류하지 않나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었죠. 네, 선거를 좀 맡아서 했었고, 그러니까 이철우가 어디 서 있느냐가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네. 이철우는 그리고 결코 친이 친박 어디에 확 기울어진 적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국정원 출신다. 대세다 저 사람이. 네. 아무도 속내를 알 수 없는 스파이 출신답습니다. 설마. 그 대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를 모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사석에서 보는 느낌들 좀 네. 합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도정 질문을 해보셨나요? 네. 그 이철우 지사가 나왔나요? 답변하러? 그때 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지사를 불러서 했는데 네네. 사실 그때 제가 살짝 처음에 당황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죠? 작년 9월달에 작년 9월 그러니까 9월. 개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네네. 이분이 이제 일자리 많이 1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뭐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가장 큰 공약으로. 그런데 저희처럼 경북 북부권의 경우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그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이분의 공약 전체가 좀 이게 남부 벨트에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느낌을 저희 입장에서는 아하. 뭐 지울 수가 없고 네. 그러니 이게 당대당의 대결이 아니고 지역주의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그 문제에 북부에 관해서 소외된. 예, 질문을 했었는데 네. 대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 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뭘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뭐 이런 순간 당황함이 좀 있었죠. 타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북은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또 그렇죠. 이제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이 남부권, 구미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김천 출신인 이 지사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동북권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어떤 지역이 네. 좀 나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북부권이 제일 못 살아요.
북부권 인구도 적고. 적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구미에 유치하려고 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세용 의장 시장의 의중보다는 이철우 지사의 의중이 훨씬 더 컸다.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컸다. 그렇죠. 라는 평도 그 있었죠. 본인도 유치 못할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장세용 시장을 엿먹이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SK 하이닉스는 아무리 그 머리 깎고 찬물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2011년도부터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용인이 유력했죠. 부지 다 마련을 해놔놓고 이런 상태인데 한 석 달 그렇게 물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 대기업이 올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기업 안 들어서는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화로 만든 거는 철저하게 정치인들의 계산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서 안 되면 TK 패싱인 거고 안 되면 자신들의 노력인 거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빠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 지역 주민들만 살짝 들뜰 거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근데 그런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죠. 원자력 해체 연구소. 원해연. 네, 원해연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유치 전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중수로 경수로 나눠서 이 절반은 울산 부산으로 가고 이 나머지를 경주에 유치하게 됐는데 이때도 왜 경주에 이걸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냐 이게 TK를 패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요. 원해연이라는 개념 자체 그 사업 자체를 찾아내고 이것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뛰어든 데는 경남이에요. 경남이 일찍부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되면 원해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를 일찍부터 국정과제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늦게 그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한 경북이 그냥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실제로 24개인가의 원전에 12개가 경북에 있는 거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많기는. 울진부터 해서. 그러니까 경주. 그동안 근데 경북이 보여줬던 거는 탈원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관용 전 지사가 모든 원자력 시설을 경북으로 갖고 오겠다. 탈원전이 아니었는데 뭐 뒤늦게 와가지고 원해연은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안 온다고 해가지고 또 TK 패싱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TK 패싱을 입에 달고 살면 경북의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이철우 지사는 TK 패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나요? 제가 기억하기에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몇 번 쓰기는 썼겠죠. 그 원해연 유치 결정이 나오면서 TK 패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누가? 이 지사가? 이 지사가. 근데 그걸 살펴보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원해연 유치 전에 뛰어든 광역 단체가 세 군데였어요. 경북, 울산, 부산 세 군데였는데 울산과 부산은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2016년도부터 했다고 해요. 우리가 박근혜 때부터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와 원전 해체 관련 산업의 용역 조사를 했어요. 용역 보고서도 작성하고 의뢰하고. 그런데 경상북도 경주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게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TK 패싱의 하나의 사례처럼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보는 경수로 거죠. 중수로를 나누어서 준 것도요. 이건 TK에 대한 배려예요. 실제로 그거를 그 경주 이게 계속 TK 패싱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과긴 하네. TK 패싱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경주의 한쪽을 띄워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배려의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 과학벨트 분산 배치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잘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뭉쳐 있는 게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서 준 거는 정치적인 배려였다. 거기에 또 이제 포항 지진 이후로 사실 또 많은 어떤 국책 사업들이 그 지역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게 이게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철우 지사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 정부하고 그렇게 좀 안 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아, 그 생각은 저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앙 정치 기준으로 야당 단체장이지만 뭐 각을 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협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따내려고 하는 듯한. 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계실 때 호남 쪽의 그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뛰어다니는 모습을 직접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도정 질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반영되지 못한 것이 TK 패싱이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는데 그것은 TK 패싱이 아니라 니네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네. 당시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네. 호남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한다. 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그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하셨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뭐 과거의 정치 경력을 살려서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개별 정책 이야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철우 지사 이제 취임을 하고 가장 크게 이제 내세웠던 부분이 경북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게 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네. 어떻게든 막겠다. 나부터 잡아봐라. 제가 그렇군요. 내가 주소는 아직 구미로 네. 돼 있어요. 주소는 경북 도민입니다. 주소만. 구미 어디 네. 갑이에요? 을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눈빛이 오셔서 가장 초롱초롱해지셨어. 저는 이제 활동했던 지역은 을인데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데는 갑 지역이에요. 실망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활동했던 네. 지역은 을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눈빛이 다시 밝아졌어요. 참고로 우리 임예 의원님의 부군 되시는 김영근 의원께서 이제 네. 구미 을 다음 그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경북 지역 결과에 대해서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방송에서 해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당선자의 몇 명 이렇게 소개할 때 임미 의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김용민 MC가 빠은 얘기를 그분은 김영건 의원의 배우자 아니시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빠은, 물론 그 빠은 캐릭터 설정일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게 아니라 임미애의 남편이 그렇죠. 김영건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우리는 네. 대부분 경북 지역 사람들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북은 성평등합니다. 실제로 뭐 성과 물론 뭐 1년 만에 당장 성과가 나진 않겠지만 성과와 좀 한계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제가 오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성과가 없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이철우 탓이야. 네. 사실은 이게 11개월이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공약의 진행 정도를 보면 한 24%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4%면 4년 나누면은 25%, 25%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뭐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100개의 과제를 놓고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낮은 그 점수를 받은 건 뭐 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네네. 네. 뭐 그게 좀 낮고 제일 높은 거는 생활 SOC 관련 분야는 가장 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생활 SOC에 좀 진척이 있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했잖아요. 네. 상주 영천간, 상주 영덕간 도로 뭐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그럼요.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확보했으니까. 역시 민주당에서 실제로 네. 또 이제 그 지역구가 의성 그렇죠. 의성은 또 잘 아시다시피 컬링? 컬링장 좀 더 그렇죠. 짓나요? 지방 소멸 지금 1위 그렇죠. 예, 이 예측을 하고 있는 1위 또 이 도시고 네. 그래서 그 청년 문제 해결하겠다고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다가 그 네. 이웃사촌 시범마을 예, 공동체 시범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이쇼루 지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은 중에 어떻게 하나다라고 보십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그 사업 불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죠, 그게? 처음에 구상하고 네.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다들 이 사업은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봐도 걱정을 좀 다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지역의 청년들이 한 300여 가구 구성해서 네.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거죠.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네.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네. 거기서 아이들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 완결된 구조의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그 청년들은 그런 어디서 부름이죠. 구하나요? 그러게요. 조금 더 이제 덧붙이면 이제 의성군 안개면 그렇죠. 안개면이라고 하는 이 면 익숙한 단위가 면 단위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비전이고 뭐 이제 세부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일단 굉장히 많은 지금 예산들이 수백억 단위의 예산들이 그래요? 지금 들어가고 이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 그 예산이 인디 503으로도 가고 있다. 가고 그래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고 있을은 뭐야? 몰라요? 파악이 안 가능성이 돼? 있다라는 아니 게 있어서 진짜요? 저한테도 뭐 이렇게 몇 번 자문이나 제가 자문. 제안들이 와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근데 하고 이게 있는 네. 이 사업이요. 의도한 바는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지방 소멸 1순위 도시에 그 소멸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근데 이건 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렇죠. 많은 네. 도시들의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네.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 네.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지사가 그냥 어느 날 공약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고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네.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지사가 해보겠대.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걸 어디다가 해? 안개면에 하겠대.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럼 안개면 어디에? 뭐 이러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된 거지. 우리가 그거 대체로 마을과 관계된 사업들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의성이라고 하는 이게 1위 도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모델링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건데 거기에서 다들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들대로 이게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뭐 돈을 이 지역에 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 사업들이 조금 진행된다라는 생각은 있고 저는 지방소멸 좀 경북도 말씀을 좀 드리면 탑 10 안에 경북이 6개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1위가 의성, 3위가 군이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의 타도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의 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북이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해석은 해석이 안 된다면서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네. 물리적 해석이 안 되는 네. 거야. 뭐 일자리가 없다. 뭐 어떤 먹고 살 게 없다. 이걸 가지고는 다 다른 도하고 다 똑같은데 왜 경북만 네. 이럴까? 저의 결론은 경북이 닫힌 특유의 이 배타성과 보수성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게 섞이지 않고 그게 결국에는 지방 소멸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경북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경북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성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이 타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못 버티고 김수민처럼 네. 타지에 가는 거잖아. 서울의 옥탑방으로 구석가고 힘들게. 임미애 의원님 본인이 그 타지에서 의성에 와서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까 이창원 대표가 했던 문화적인 보수성 부분은 의원님께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철우 평가해야 됩니다. 실례지만. 그런데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철우 지사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느낀 게 대구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 얼마 전에 일면 기사에 그렇죠. 김도지사, 네. 김도지사라는 네.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지사가 김관용 지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지사를 다루면서 김도지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취재 기자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아직까지 도지사는 김관용이다. 옛날에 이거는 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언론의 문제가 맞아요. 너무 심각해요. 박정희 사후에 한동안 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아니 근데 김관용 지사 너무 오래 했어. 사실 이 이철우 지사의 이 행보 중에 네. 저는 이제 전임 지사하고 약간의 차별화 내지는 조금 더 이제 특색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구 경북 상생을 주장하는 게 대구와 경북의 상생. 약간 조금 더 이 입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정도에 보면은요. 권영진 시장과 김관용 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 그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상생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의 각각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대구 경북 상생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거든요. 2016년도쯤 가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당시 권영진 시장으로부터 나온 얘기보다는 오히려 김관용 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김관용 지사가 더 큰 정치를 꿈꾸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에 꼭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철우 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원래가 한 몸이었고 한 뿔이었다. 그래서 경제 통합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공무원까지 교환 근무를 하는 거죠. 과장급, 과장급 둘, 국장급 둘 이렇게 해갖고 교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하고 있어요. 1년이요? 1년. 재밌겠다. 그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한국일보에 기사 나왔는데. 네. 어떤 기사요? 교환 근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는 정말 좋은 훌륭한 분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했을 때 이게 갖는 상승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경북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 한 분이 국장이 노조에서 이제 쇼 그만하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권영진 시장한테 융합이 안 된 거군요. 그분이 원래 그러세요. 아니 근데 대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좀 그러셨던 분이에요. 하필 그런 분을 보내가지고 그걸 또 잘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그분을 다른 데 보낼 때가 또 마땅치 않았어요. 아니 자기 기차 듣고 거기 보내면 되나? 이게 상생이야? 이게 상생이 아니라는 게 그분 한 분 때문에 마치 잘 이야기가 되고 있던 상생이 좀 깨지는. 다시는 안 하겠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노조에서 행사장에서 권영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 위원장이 이제 상생 그만큼 쇼했으면 됐으니 데리고 가시오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적 교류를 할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그것을 상대방의 경험치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왠지 경북이 말린 듯한 느낌. 제가 그분의 오늘 페이스북이 하루 종일 뜨겁길래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지나쳤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딱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이 패친이신가 봐요. 네, 뭐 예, 같이 조금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말더듬지. 이창원 대표가 뭐 대구랑 경북에서 밥벌이를 하려면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요새 행각을 보면 이창원 대표 업체 이름이 인디 빼야 돼. 좀 인디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주류가 돼가지고 인디가 비주류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요. 변질한 어떤 얼터너티브 밴드를 보는 그래서 일단 그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공무원 바꾸고 이 1일 교원 근무하고 네. 그리고 뭐 근데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어떤 성과 예를 들면 큰 성과들 뭐 공항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공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어떤 경제 통합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 경북과 이 대구의 좀 입장 차도 저는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공항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본다면 전 반대예요. 무엇을 반대하시는? 오지 말아야죠. 이전을? 네. 대공항 이전 자체를? 대구에 네. 있어요. 지금 이전 네. 후보지가 지금 군이 우보면하고 네. 의성 군이 의성 공동으로 네. 해서 군위의 소보, 의성의 비안 네. 이렇게 네. 두 군데가 거기가 인접해 있나요? 네,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공사비는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보면으로 그러니까 군이 단독으로 갔을 때가 한 2천억 가량이 더 들고요. 네. 군이 의성 공동 유치로 갔을 때는 2천억 가량이 덜 드는 공사비가 덜 드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권영진 시장이 군위를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소문에 네. 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군위와 대구가 좀 가깝다고.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저희 막 현수막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요새 네, 모든 네, 행정 조직들이 말단 행정 조직들까지 다 공항 유치를 위한 조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온갖 현수막이 유치 찬성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주민들 중에선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요. 네네. 왜냐하면 반대를 하는 분들은 왠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저 소음으로 그렇죠. 이제 당장 소를 네. 키우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면 어차피 30년 뒤에 의성 없어질 텐데 네. 그런데 그때 가서 없어지느니 그런 땅에 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우리 공항이라도 갖다 놓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의성이 살 길은 혹은 군위가 살 길은 공항 유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네. 공사를 하는 한 10년, 15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물론 뭐 식당도 돌아갈 거고 숙박업소도 돌아갈 거고 뭔가 이게 건설 경기 붐을 타고서 네.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건설 과정이 끝나고 나면 네. 그 지역에 터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평생 떠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의성이나 군위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온당한 결정일까라는 걱정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이철우 지사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적극 찬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다행스럽게 보는 거죠. 의성 군위를 놓고 뭐 어느 한쪽 입장을 드는 건 아니고요. 예, 두 지자체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어느 한쪽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세요. 그러니까 네. 둘이 너무 경쟁하지 말고 둘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봐라. 뭐 이런 주장이고 또 통합공항 유치가 경북의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통합공항 유치가 경북의 살 길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또 뭐 지금 제1야당의 경북도의회에서 원내대표시기도 하지만 의성 지역구 의원의 또 입장에서
저희가 잘 섭외를 한 것 같아요. 네, 좀 소외되었던 네, 경북 지역 내에서도 더 소외되었던 그쪽 지역의 또 입장을 실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본의 아니게 칭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이철호 지사에 대해서. 아니 근데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네. 물어봤어요. 공무원 몇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네. 1년이 다 돼가는데 평가를 한번 해봐라. 네. 너는 점수를 주려면 몇 점 주겠냐 이렇게 경북의 강효상 같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저야 이제 네. 개별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네네. 조직 문화에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새로 왔으니까. 네. 제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 느끼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 어느 정도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네. 그분들은 점수가 굉장히 인색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다였어요. 네네. 네. 오히려 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만약에 도청 건물만 계속 바뀌어 있는. 만약에 조직 문화를 네. 일하는 문화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인사 조치들도 네. 있었어야 네. 되는데 인사에 있어서의 파격성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화공특강에서 뭐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이런 시도는 하지만 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의 그 자리에 가서 졸거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네. 경우가 많고 전시행정이 됐군요. 네, 그게 이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 어떤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그 지사의 일성이 네.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그게 생각을 혹시 이 지사가 예전에 경북 부지사를 해서 네. 그냥 특별히 자기가 잘 아는 조직이고 해서 바꿀 의사가 별로 없거나 그런 건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네. 노코멘트. 근데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네. 그 경북도청 공무원들 네. 휴대전화 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색출되고 아니 그러니까 파면 그 소통을 강조하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네. 계속 하시거든요. 단체방을 네. 통해서. 그리고 뭐 누가요? 이 지사가요? 이 지사가. 그래서 뭐 아침 새벽이죠. 5시 반에 카톡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민폐 아닙니까 민폐? 10시 40분에 아니 이거는 황교안 대표를 본받아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부하 직원한테 일 지시도 미리 예약 걸어놓고 9시 이후에 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문자도 그렇고. 예약 메시지를 보낼 줄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사가 새벽에 그리고 카톡은 예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밤낮 없이 그 카톡 많이 보내기는 저도 공무원분들한테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다. 이제 그분 얘기는 보내놓을 테니까 니네가 시간 되면 꼭 그거를 곧바로 답장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이게 소통을 얘기하지만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 세대만 해도 소통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 카톡 공간 내지는 뭐 텔레라는 그 공간에서 소통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것이 소통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내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쩌면 이 지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직까지 조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올 초에 그 박원순 시장 예능 프로 잘못 출연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못 보셨나? 예, 이 지사도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자주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희가 앞으로 의성을 가겠습니다. 스튜디오 들고 갑니까? 거기에 중계차 거기 그 이웃 사촌 마을에 보면 시설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들어요. 스튜디오도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그러면 그 인디 053에서 하는 겁니까? 인디 053에서 그 건물을 뭐 운영한다고 보고 아니 근데 이런 창업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공간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대 제가 들은 얘기는 그 한 개면에 최대한 1,000억 정도까지도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자 의성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나? 잠깐만 지금 아직 광고비도 안 받았는데 이거 광고해주면 안 돼요. 가자 B로 오늘 좀 못다 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혹은 이제 좀 칭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지사 칭찬 많이 했어요? 많이 하신 셈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사의 이것만큼은 좀 고치거나 막아야겠다 싶은 뭐 그런 정책 사업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임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을 받는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 민간 단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위탁 기관일 경우에도 이건 엄연하게 표적 감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선거 조직으로 활동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단체가 굴러가도록 뒀던 거는 사실 그 행정기관에서 그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시민들을 이용한 거는 행정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집중 감사하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한때는 이용해 먹고 보조금 줘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조금을 뭔가 뭐처럼 해먹은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행정이 해야 할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지도와 뭐라 그럴까 제대로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느 특정한 집단을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기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함은 있으나 그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경북 이제 공무원들 혹은 이제 행정과 함께 일하는 민간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 갑질 이 경북도에 좀 만연한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가셔서 민관 거버넌스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정기관이 위탁기관들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 의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성마늘 써. 그 얘기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드셔주시고. 광고 안 들어왔는데. 의성에 또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마늘을 먹여서 키우는 소인가요? 지금도 축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컬링장. 또 가보시고 고운사 등등등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의성 많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표님 멋집니다. 의성 군수한테 밥 얻어먹은 듯한 느낌. 의성 군수도 내가 할 말 많은데. 할 말 근데 진짜 의성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촌 마을에 관계하고 계시다면 뭐 이렇게 아직 관계는 안 했는데 곧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지금 이해관계자가 지금 방송을 하라 했더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날려 이거. 오늘 참 시간이 원래 사실 예정된 것보다 조금 길긴 했는데도 앞으로 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임미애 의원님을 추가로 몇 번 더 모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게스트 출연료 있나? 네, 있습니다. 뭐 있어? 되게 자신감 있는 것처럼 지금 뉴스민이 재정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동대구역에 내리자마자 소문이 나 있던데. 그 전에 게스트가 출연한 적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그 이송평 박사. 들었어요. 노무현 특집에서. 노무현 특집에서.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직 둘뿐인 그대 대구시장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